혼자 남은 정우는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닥에는 오래된 담요와 물컵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벽 모서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우는 현우를 불렀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야, 아빠가 너에게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3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너에게 누나가 있었어.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나가 살아있다고요? 잃어버렸던 딸의 행방을 찾은 아버지. 아픈 손가락이었던 딸은 과연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또 한 번의 바쁜 밤이 찾아왔어요. 1991년 5월 15일. 레지던트 2년 차인 박정우는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3번 침상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어. 선배 의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정우의 마음 한편은 집에 있을 아내와 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소영이가 지원이랑 놀이터에 간다고 했는데 벌써 저녁인데 괜찮을까? 그때 간호사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정호 선생님, 부인께서 전화하셨는데요. 정우는 환자를 돌보던 손을 멈췄어요. 소영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거든요. 여보, 지원이가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정우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청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놀이터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지원이가 사라졌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정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4살 지원이의 순수한 미소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서 또래보다 말이 늦었지만 그 아이만큼 예쁜 딸은 세상에 없었어요. 응급실을 뛰쳐나간 정우는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고 소영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원아! 지원아! 소영이의 절규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꽉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일 후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조된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정우 맞지? 딸 찾고 싶으면 돈 준비해. 정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다치지 않았죠? 3천만 원.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은 다시 못 봐.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991년 당시 3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정호는 은행을 뛰어다니며 돈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께 빌리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은밀한 작전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거래 당일 밤, 한강 다리 아래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정호는 가방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2명의 남자가 내렸지만 지원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가져왔나?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먼저 딸을 보여주세요. 돈부터 내놔. 확인하고 딸 데려올게. 바로 그때였어요.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범인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경찰을 불렀어. 범인들은 차에 뛰어타고 도망쳤어요. 경찰차들이 뒤쫓았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지원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지원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호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이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1년 후, 소영이가 쓰러졌어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지원이를 찾아줘요. 우리 딸을 찾아줘요. 병상에서도 소영이는 계속 지원이를 불렀어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찾을게요. 꼭요. 하지만 3년 후, 소영이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비 오는 날,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길을 건너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7살 현우가 물었어요. 아빠, 누나는 언제 와요? 엄마는 왜 안 일어나요? 정호는 어린 아들을 꽉 안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천천성 심장병으로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도 누나 보러 먼저 가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현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학 서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환자들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내가 더 훌륭한 의사가 되면 누군가의 딸은 구할 수 있을 거야. 세월이 흘러 정호는 유능한 의사가 되었어요. 전문의가 되고 과장이 되고 마침내 대형 종합병원의 이사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정호의 마음은 33년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지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내와 딸의 묘소 앞에서 정호는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우는 이제 35살이 되어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아들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를 걷던 정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는 한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지원이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사이 그 여성은 사라져 버렸어요. 정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33년간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복도에서 본 그 여성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지원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한 걸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에서 간부 회의가 열렸어요. 정호는 평소처럼 의료진들과 병원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몇 달 사이에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간호부장 김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떤 면에서요? 청소부들이나 간병인들이 예전보다 위축되어 보여요. 특히 야간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정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30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는 법이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몇 청소부들이 갑자기 그만두기도 했고요. 회의가 끝난 후 정호는 병원을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간호학과 교수인 이민아가 한 청소부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몸을 벽 뒤로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말한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현우가 정호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이민아 교수님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약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그 순간 정호의 마음 한편이 움츠러들었어요. 오늘 낮에 본 미나의 차가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축하한다. 현우야,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처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말 축하한다. 현우가 떠난 후 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들의 행복을 빌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며칠 후 밤 11시, 정호는 병원 순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장이 된 후에도 가끔씩 야간에 병원을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지하 창고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 곳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가 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채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호는 급히 달려가서 그 여성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몸이 차갑고 영양실조 증상이 보였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정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동그랗고 순한 눈, 작고 오목한 코, 얇은 입술. 33년 전 기억 속 지원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정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여성은 정호를 무서워하며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죄송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말투에 정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무도 당신을 혼내지 않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박지원이에요. 그 순간 정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33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지원 씨, 가족은 어디 계세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나쁜 아이라서. 정호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지원 씨,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청소 일을 해요. 미나 선생님이 시켜서. 바로 그때였어요.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사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미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분이 쓰러져 있어서 확인해보고 있었어요. 아, 그 청소부 말씀이시군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미나가 지원에게 다가가면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 순간 지원의 얼굴에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원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미나가 지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 손길이 부드럽지 않다는 것을 정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정호가 미나를 불러 세웠어요. 이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단순한 피로일 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지원이 문 밖으로 나가면서 정호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와 지원이 사라진 후 정우는 창고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라는 이름, 그 얼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33년 전 잃어버린 딸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지원이일까?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호는 창고를 나서면서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미나가 보여준 이상한 반응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정호의 마음속에서 33년간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지원이를 다시 만나야 해. 확실히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아무리 병원을 돌아다녀도 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청소부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보안실로 향했어요. CCTV를 확인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밤 지하, 창고 쪽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이사장님. 보안요원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대 영상이 없어요. 정호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것 같았거든요. 다른 구역 영상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지원이 나타날 만한 장소의 영상들이 모두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의무기록실로 향했어요. 지원이 병원 직원이라면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지원이라는 청소부 기록을 찾아주세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검색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호는 간호부장 선미를 따로 불렀어요. 선미 부장님. 박지원이라는 청소부 아세요? 선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이민아 교수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 그렇다면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호는 뭔가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미나를 찾았어요. 간호학과 교수실에서 미나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제 그 청소부분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지원이라는 분 말이에요.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서요. 아, 네. 괜찮아요. 단순한 과로였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혹시 그분 신상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미나가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정호는 확신했습니다. 미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 무렵 정호는 병원 곳곳을 다시 수색했어요. 평소에 가지 않던 곳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하 2층 의료 폐기물 보관소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작은 창고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원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정호가 급히 들어가자 지원이 깜짝 놀라며 몸을 더욱 움츠렸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정호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만 팔뚝에 있는 멍자국이 정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원의 몸이 더욱 떨렸어요.
넘어져서 제가 바보라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호의 가슴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33년 전 잃어버린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다면 지원 씨,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젖은 눈이 정호와 마주쳤습니다. 아빠, 엄마, 그 순간 정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서? 하지만 아빠는 의사였어요.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나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지원 씨가 아파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미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교수님, 이분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필요 없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곧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표정을 바꿨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나가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지원은 정호를 향해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 씨, 정호가 부르자 지원이 뒤돌아봤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꼭이요. 하지만 미나가 지원을 급하게 끌고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정호는 창고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바닥에는 오래된 담요와 물컵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벽 모서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정호는 현우를 불렀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현우야, 아빠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33년간 숨겨온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너에게 누나가 있었어.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나가 살아있다고요? 그래.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에 있어. 그 순간 현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3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정호가 미나의 정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현우야, 이민아 교수가 누나를 괴롭히고 있어.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자신의 누나를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절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현우도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호는 응급 호출을 받았어요. VIP 환자의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장님, 환자 상태가 위급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주치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호는 30년간 쌓아온 실력으로 이런 어려운 수술을 도맡아 왔거든요. 알겠어요. 수술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온통 지원 생각뿐이었어요. 어젯밤 현우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정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현우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지하로 오세요. 큰일 났어요. 정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지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거든요. 선생님, 환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간호사가 재촉했지만 정호는 망설였어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딸의 위험 사이에서 정호는 괴로워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온 의사로서 환자를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현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누나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정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을 중단하겠습니다. 수술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의료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환자가 위험해요. 다른 의사에게 맡기세요.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정우는 수술용 장갑을 벗어던지고 수술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의료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로 뛰어내려간 정우는 현우를 찾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이에요. 현우가 정우를 깊숙한 지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정우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의료용 침대와 이상한 기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대에 지원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법 장기 거래 준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현우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지원의 의료 정보와 함께 무서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체 박지원 간 적출 준비 완료.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나와 동욱이 지원을 이용해 불법 장기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 악마들이 정우가 지원에게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강한 진정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정우가 지원의 손을 잡자 지원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아빠? 지원의 약한 목소리에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아빠야. 이제 괜찮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면서 미나와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약회사 임원 동욱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틀어졌네. 동욱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뭘 하려던 거예요?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사장님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미나가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내 딸을 이용해서 용서할 수 없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딸이라고요? 하하, 그 바보가 당신 딸이라고요? 동욱이 비웃었어요. 그 순간 정우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야. 경찰에 신고해. 이미 했어요, 아버지. 현우가 휴대폰을 들어보였어요. 벌써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미나와 동욱의 얼굴이 순간 변했어요. 이런 바보들이. 동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지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미나와 동욱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경찰이 정우에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정우는 지원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료진들이 지원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정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정말 누나가 맞아요? 그래.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아빠는 확신해. 33년 동안 누나가 그런 고생을.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장기간 학대를 받은 흔적이 많이 보여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딸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요. 간호사가 봉투를 건네줬어요.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부녀 확률 99.7%. 그 순간 정우는 무릎이 꺾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3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지원아. 우리 딸.
현우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지원을 바라보며 정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 지켜줄게.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미나는 감금죄, 폭행죄, 의료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동욱은 조직적 범죄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지원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어요. 저를 많이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정호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이 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빠,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죠? 절대로. 아빠는 평생 지원이를 지킬 거야. 정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33년 만에 되찾은 딸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정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부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33년간 놓친 시간을 되찾고 싶어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성공한 의사로서의 명예보다 아버지로서의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정호는 지원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큰 저택보다는 따뜻한 가정의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아빠,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지원이 새 집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자신만의 방, 따뜻한 거실,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이야. 정호가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첫 번째 아침, 정호는 지원을 위해 직접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따뜻한 우유까지. 아빠가 만든 거예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아빠가 지원이를 위해 만든 첫 번째 아침밥이야. 지원이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정호의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33년간 해주지 못했던 아침밥을 이제서야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며칠 후 정호는 지원을 데리고 쇼핑을 나갔어요. 지원아, 예쁜 옷들 골라봐. 정말 사도 돼요? 지원은 여전히 모든 것에 조심스러워했어요. 오랫동안 통제받으며 살았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아빠가 허락해. 정호의 따뜻한 말에 지원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옷가게에서 지원은 파란색 원피스를 보고 멈춰 섰어요. 이거 예뻐요. 그럼 입어봐. 지원이 원피스를 입고 나오자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33년 전 어린 지원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정호의 말에 지원이 수줍게 웃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제안했어요. 지원아, 영화 보러 갈까? 영화요?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40세가 되도록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영화관에 들어선 지원은 입이 벌어졌어요. 와, 이렇게 큰 화면이에요. 응. 집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영화가 시작되자 지원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웃긴 장면에서는 깔깔거리며 웃고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는 영화보다 지원의 반응을 보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딸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지원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에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저 공원에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공원에서 지원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도 어릴 때 저렇게 놀았을까요? 그럼. 지원이도 그네 타는 걸 좋아했어. 정호가 33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지금 타봐도 돼요? 당연하지. 40세가 된 지원이 그네를 타는 모습은 조금 이상했지만 정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어느 날 현우가 집에 찾아왔어요. 약혼을 파기한 후 현우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현우야, 오랜만이야.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현우를 맞았어요. 이제는 동생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누나, 이거 받으세요. 현우가 작은 상자를 건네줬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제가 누나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누나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현우는 잘못 없어요. 지원이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현우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호는 특별한 곳으로 지원을 데려갔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야.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산촌이었어요. 그곳에는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영수, 박옥분이라고 새겨진 묘비를 본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원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왔어요. 아빠를 찾았어요. 정호도 깊이 절하며 말했어요. 지원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년간 키워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살랑살랑 춤을 추는 것이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원이 말했어요. 아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몇 주 후 정우는 작은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원도 그곳에서 함께 일했어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한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지원의 순수한 미소에 할머니도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정우는 마음이 벅찼어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1년이 지난 5월 15일, 정우와 지원, 현우는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어요. 엄마, 지원이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정우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지원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 지킬게요. 현우도 약속했어요. 3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33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지원이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지원아. 이제 5월 15일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에요. 아빠를 다시 만난 날이니까요. 정우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3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어요. 정우와 지원, 현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